2024년 2월 4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피곤해서 하루 방송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설 연휴 전까지의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아마 오늘 제가 미국 뉴욕 증시 금요일장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급해서 막 빨리빨리 진행하고 막 뭔가 급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아예 대놓고 어차피 어제 방송을 한 번 쉬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좀 컨디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리고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돈다방 미쓰리 스타일대로 이 방송은 과연 경제 방송인가 수다 방송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1부에서 좀 할 거고요. 2부에서는 다음 주 증시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여러분들 댓글에 달아주신 질문들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궁금해 그러면 1부 후반을 들으시면 되고요. 나 다음 주 증시가 궁금해 그러면 2부를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미쓰리 수다가 듣고 싶어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쭉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몇 분 몇 초부터 시작할게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한테 바라지 마시고요. 대신 오늘 방송은 한 20분씩 느긋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 전에, 돈다방 미쓰리가 얼렁뚱땅, 7,180명대가 됐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실버 버튼 받게 해주세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경제방송을 재밌게 만드는 경제방송 예능인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파악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꾸준하게 매매하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방송에 집중해서 막 실버 버튼 같은 거 원하지 않고 그냥 힘이 닿는 대로 돈다방 미쓰리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런 수다 방송 계속 할 거고 또 매매하시는 분들 똑같이 계속 할 겁니다. 실버 버튼 원하지 않고요. 어떤 분께서 블루문 6002님께서 구독자 조회수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돈다방 미쓰리 유튜브에서 지금 제 얼굴이 보이길 합니까? 영상이 있기를 합니까? 어떤 자료가 공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편집 기술도 없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튜브는 영상을 위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경제나 주식에 관심 있는 부분은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 사라고, 그래서 어떤 업종이야, 그걸 얘기하라고, 쓸데없이 수다 떨지 말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거든요. 저는 이미 이쪽 바닥,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금 정도, 얼렁뚱땅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가 7,180명씩이나 됐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돈다방 미쓰리는 이 방송을 회원 전용으로 그냥 속된 말로 아무나 듣지 못하게 폐쇄시켜 버릴 겁니다. 아주 폐쇄적인 방송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라든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 글쎄 뭐라 그럴까요? 저는 낭중지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진짜 시장을 되게 잘 보는 애였구나. 난 근데 왜 쟤를 그때 몰랐을까? 저건 다 미쓰리가 잘못한 거야. 그때 돈을 좀 써가지고 편집자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편집 기술도 해주고 많이 홍보해주고 그러지 왜 이제서야 내 앞에 나타났어. 그렇게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왜 제가 경제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편집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지, 왜 차트도 보여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쓰리 좀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게 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미쓰리가 지금 돈다방 미쓰리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느긋하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작년 연초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미쓰리가 돈을 좀 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는요, 2100 정도 깨진다고 하는데, 2000이 깨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 못 깨고요. 그렇다고 또 2800포인트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당분간은 2800포인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어디선가 종목 매매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돈을 벌 계획인데 한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제시했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 있다. 외인이 쫙 매수하고 기관이 사고 기관이 매수해서 레벨업 시켜놓으면 개인들이 뛰어든다. 근데 작년에 1월달 대신증권의 1월 효과 없다라는 보고서와는 달리 1월달 주식시장이 괜찮았고 그리고 2000이 깨지거나 그런 증시가 펼쳐지지 않아서 개인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생각했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바람에 미쓰리가 돈을 못 벌었어요. 저는 그거를 인정하죠. 제가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한테 미쓰리가 돈을 벌 것 같은데 만약에 미쓰리가 쓰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저는 돈을 못 벌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 겁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뭘 보는 분들, 이 무속인 분들을 찾아가면 진짜 김건희가 진짜 반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한테 신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 반신이야. 너 되게 느낌 좋지? 촉 좋지? 예지몽 좋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되게 좋은 일이 올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그럼 되게 조심하게 되고 그런 뭔가 진짜 식스센스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이 입춘이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입춘 때, 그러니까 작년 입춘뿐만 아니라 해마다 저는 입춘 날이 되면 아침에 행운이 산책을 하면서 꼭 행운이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행운아, 오늘이 입춘이야. 근데 날씨는 되게 추운데 그래도 이렇게 콧구멍 속으로 이렇게 막 봄 냄새가 막 들어오지? 이제 봄이야. 제가 이 얘기를 해마다 입춘 때 꼭 해줬거든요. 근데 작년 입춘 때는요. 아침에 행운이랑 산책하면서 행운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뭔가 이렇게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뭐랄까요? 뭉클하더라고요. 그럼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행운이가 이제 12살인데, 우리 행운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아우, 마음 아파. 언제까지 우리 행운이가 이런 봄을 몇 번이나 맞이할까. 이런 그 뭉클한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운이가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미쓰리가 돈을 벌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찝찝한 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면 미쓰리가 돈을 못 벌 것이다. 근데 진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 기준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바람에 제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요. 좀 찝찝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꽤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행운이를 보내고 이제 100일이 지나고 이제 뭔가
행운이를 잃은 아픔을 좀 이겨보려고, 이렇게 그 유기견을 이제 입양 홍보하는 강아지들을 보다가 지금 꽂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하루에도 막 진짜 12번씩 진짜 막 감정이 막 정말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데리고 와야겠다. 입양 신청해야 되겠다. 아니야. 막 이러고 막 하루에도 이 지랄을 수십 번씩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그 까미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죠. 일단은 4월 총선 때까지는 4월까지는 내가 입양을 좀 자제하겠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새날 출연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총선을 좀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뭘 도움이 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월까지는 내가, 입양을 좀 버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월 달에 제가 약간, 그러니까 목금토일 한 3박 4일 정도 지금 여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상치 않게 4월달 여행 일정이 잡혀가지고 여행을 계획하면 사실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좀 애매하잖아요. 저는 또 혼자 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고, 물론 뭐 까미맘한테 맡길 수 있지만 까미맘은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 까미맘한테 제가 지금 딱 보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데 막 갈등이 되는데 4월 달까지는 좀 자제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도 4월 달에 지금 여행 일정이 잡혀서 뭔가 미쓰리의 올해, 뭐 다른 해는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도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이런 올해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잘 맞아가는구나. 제가 올해 주식시장 하방 열어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음 주 증시 전망,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2부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지금 10분 정도 쫙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또 강아지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예, 행운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 제가 꽂힌 강아지, 이름이 처음인데, 입양 홍보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영상 올리면은 가서 좋아요 눌러주고 계속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나중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자, 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5, S&P 500이 1.07, 그다음에 나스닥이 1.74% 상승했습니다. 1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려 35만 3천 명이 나왔죠. 그런데 그 전에, 이틀 전에 발표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1월 31일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10만 7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예상치는 1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지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슈들은 계속 부각시키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이슈는 계속 볼륨을 줄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비치는 것이 만약에 호재가 많다면 주식시장이 좋아 보일 것이요, 만약에 악재에 비치면 시장에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생각은 그 스포트라이트가 좋은 쪽만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지표가 부진해지고 있다는 점, 꽤 오래전부터, 뭐 15개월, 16개월 전부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이런 제조업 지표들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지와 관련된 나라기 때문에 미국, 특히 중국의 이 제조 PMI 지표가 부진하면 우리나라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좋지 않죠. 그런데 경제 지표에서 그런 건 안 보여줘요. 하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이런 거는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발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날 이거 발표되는 날인데 뉴욕 증시에는 없지? 그래서 제가 따로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고용지표로 돌아오면 ADP 민간 고용지표 전월 대비 10만 명 정도밖에 발표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뉴욕 증시에서 볼륨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1월달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는 18만 명이었는데 예상치의 거의 2배라더라. 35만 3천 명이라더라. 엄청나게 좋다라고 막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업률도 예상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해서 3.8%를 예상해 놨었는데 실업률은 전월과 똑같이 3.7%였었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자, 고용지표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많은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께. 얘네들은 언제든지 한 두세 달 뒤에 수정이 가능한 애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고용이라는 것은, 고용이 좋다라는 의미는 진짜 경제가 좋아서 정말 유동성도 풍부하고 경제도 좋고 그 자연스러운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고용지표가 좋은 이유는 오히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웬간하면은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급여를 덜 줘도 주급을 덜 줘도 버티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주장은 2019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세계 최초로 마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제지표 발표되는 것들 중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되는 것들 중에 작년 11월 달과 12월 달 주식시장이 좋아서 소매 판매 좋았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좋았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 신뢰 이런 지표들 다 좋게 나온다. 좋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초반을 제외하고 지금 다시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욕 증시의 호황이 미국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제가 예언을 했죠. 자,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1월 달 소비자 심리지수 12월 달에 69.7이었는데 1월 달에 79.0으로 상승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12월은 69.7이었고 1월 달은 79.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준이 얼마라고요? 100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 아래 79에 있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100 이상은 아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이상은 아니다. 즉 100 아래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미국 국민들, 미국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분위기와 상당히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해드렸죠. 자, 어닝 시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 중이고요. 자, 3월달 연준이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할까? 지금 3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2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요. 90%대에서 7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5bp 상승해서 4.02%까지 상승했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금리가 4%가 넘네 마네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관심은 뭐예요? 미국의 연착륙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참 여러분, 인간은 간사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작년 연준의 금리 점도표를 보고는 2024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75bp 할 것 같아. 그럼 한 번에 75bp 인하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인하하기 위해서 25bp씩 3번 할 것 같고, 그러면 첫 번째 25bp를 좀 여유 있게 빨리 해줘야지만 뒤에 느긋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2024년도 4분기에 인하한다, 3분기에 인하한다, 여름에 한다, 5월에 한다, 하다 3월 달까지 금리 인하 기대가 앞당겨져서 작년 연말에 발광을 했죠, 증시가. 그러다가 올해 1월 달 들어서 연초에 분위기 세졌죠. 그리고 다시 미국은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2월 달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 허황된 금리 인하 기대였다면 지금은 작년 연말에 증시가 좋았던 관계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그 몇 개의 지표들을 가지고 미국은 골디락스구나,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가능하구나 라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고 나발이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앞에 방송에서 참 인간이 여러분 간사하지 않냐고,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까지 갔다가 아니네, 3월 달에 안 할 것 같네, 그럼 다음 기회에 해.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까지 갔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날 1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이 지표 하나 가지고 이젠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90%에서 7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 저녁마다 부는 바람으로 흔들리는 낙엽보다 더 흔들리는, 잘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투자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들을 희롱하는, 그 투자자들에게 전문가입네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 흔들려요. 앞에 골드만삭스인가 어디에서는 자기네들도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은 아닌가 봐 이러면서 5월 달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봤고요. 2부에서는 내일부터 진행될 한 주 동안 증시 분위기,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 왜곡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